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 처방입니다. 오늘은 창업 초기의 거래처 계약서에서 꼭 넣어야 할 조항 5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법무팀이 있는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창업 초기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분쟁 하나가 현금 흐름을 흔들고 대표 시간을 태우고 심하면 거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최소한 어떤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창업 초기 계약서의 목표는 멋진 문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할 조항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금과 결제 조건. 두 번째, 납품 범위와 검수 기준. 세 번째, 일정 지연과 변경 처리. 네 번째, 하자 AS 환불 조건. 5번째, 비밀 유지와 지식 재산권, 그리고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이 5가지만 잡아도 나중에 말 바뀌는 상황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조항은 대금과 결제 조건입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입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금액만 적고 결제 조건을 대충 하는 겁니다. 최소한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결제하는지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가능하면 선금, 중도금, 잔금 구조를 넣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성 업무나 제작 용역은 끝나고 한 번에 받겠다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은 이미 다 했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넣으셔야 하는 게 지연이자나 지연시 조치입니다. 대금이 늦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독촉하고 언제부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지 최소한의 문장이라도 넣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대표님은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납품 범위와 검수 기준입니다. 분쟁이 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납품 범위와 거래처가 생각하는 납품 범위가 다르면 돈은 같은데 일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납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물이 무엇인지, 파일 형식이 무엇인지, 납품 횟수가 몇 번인지, 수정은 몇 회까지인지, 현장 지원이 포함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검수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언제까지 검수해야 하는지, 검수 기간 안에 회신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검수 완료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검수 기준이 없으면 납품을 했는데도 아직 검수 중이라는 말로 결제가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일정 지연과 변경 처리입니다. 창업 초기 프로젝트는 일정이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정이 흔들릴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모호하면 결국 대표가 다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일정이 지연될 때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자료 제공이 늦어지거나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일정이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납기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중간에 요구사항이 바뀌는 변경이 생길 때 어디까지는 포함이고 어디부터는 추가 비용인지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대표님은 계속 추가 요구를 무료로 처리하다가 마진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조항은 하자 AS 환불 조건입니다. 이건 제품이든 서비스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다 해줬는데 끝이 없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자 접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무상 AS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환불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은 불만족이라는 표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기준을 넣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물 기준 미달, 계약서에 적힌 범위 미이행 같은 식으로요. 환불 조항은 이미 진행된 작업분은 정산한다 같은 문장이 있어야 대표님이 보호됩니다. 5번째 조항은 비밀 유지, 지식 재산권, 그리고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분쟁이 나면 가장 크게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비밀 유지는 기본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자료, 고객 리스트 같은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콘텐츠, 디자인, 개발, 기획 같은 업종에서 중요합니다. 결제 전에는 산출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제가 완료되면 권리가 어떻게 이전되는지, 원본 파일 제공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납품 후에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심하면 분쟁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 법을 따르는지, 어느 지역 법원에서 해결하는지, 협의 기간은 얼마나 두는지 같은 기본 문장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기 거래처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금과 결제 조건, 지연 시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두 번째, 납품 범위와 수정 범위, 검수 기준이 명확한가. 세 번째, 일정 지연과 요구 변경이 발생할 때 처리 기준이 있는가. 네 번째, 하자 AS 환불 조건이 측정 가능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비밀 유지 지식 재산권 분쟁 해결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 이 5가지가 있으면 대표님은 일을 하면서 말이 바뀌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계약서는 상대를 불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쓰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계약서에서 중요한 건 어려운 법률 문장이 아니라 돈과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5가지 조항입니다. 이 5가지를 넣어두면 작은 분쟁 하나가 회사의 현금과 시간을 잡아먹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표가 꼭 챙겨야 할 4대 보험 핵심만 창업 초기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거래처 계약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결제인지 수정인지 일정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문구 예시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